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사이의 긴장이 계속된 가운데 구단 회장 다니엘 레비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단 내외로 이어진 경기력 부진과 내부 불화, 특히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레비 회장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해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축구계는 물론 토트넘 팬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손흥민이 팀 내에서 맡을 역할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과 언론은 손흥민이 구단의 주장으로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온 만큼 감독직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의 갈등은 최근 경기에서도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시즌 초반부터 이어진 경기에서의 기복 있는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팀을 위해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감독의 전술이 그의 강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레비 회장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전략과 팀 운영 방식에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최근의 경기력 부진은 물론 손흥민과의 내부 갈등이 누적되며 감독 해임이라는 결단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해임 발표 이후 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팀의 주장이 아닌 구단에서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하며 토트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인물입니다. 특히 그가 보여온 리더십과 팀 동료들 간의 깊은 신뢰관계는 그가 단순한 선수 이상의 존재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손흥민이 감독직에 도전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이 손흥민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감독직 제안을 할 가능성은 다소 낮지만 구단 내에서 그의 역할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선수에서 바로 감독직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감독 대행 역할이나 코치로서의 역할을 병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팀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아 토트넘의 재도약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풋볼 런던은 1일 한국 시각으로 현재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손흥민의 현재 상태에 대해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훈련 상태에 대해 언급하며 손흥민은 오늘 훈련을 소화했으며 내일 훈련도 무사히 마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3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에스턴 빌라와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개막 후 9경기에서 4승, 1무, 4패로 승점 13점을 기록해 현재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팀은 지난 10월 27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아쉽게 0대1로 패배했으나 곧이어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의 복고도 임박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9월 27일 카라바오 FK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으나 경기 도중 오른쪽 허벅지에 통증을 느껴 후반 23분에 교체 아웃됐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큰 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손흥민은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페렌츠바로시, 브라이턴과의 경기에도 나서지 못했으며 대한민국 대표팀인 홍명보호에도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10월에 열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별리그 B조 3, 4차전에서도 손흥민은 제외됐습니다. 홍명보 대한민국 A대표팀 감독은 선수 보호를 위해 손흥민을 이번 대표팀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고 손흥민은 부상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손흥민이 건강한 모습으로 팀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19일 열린 웨스트햄과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4경기 만에 선발 출전하며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 손흥민은 복귀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경기 내내 그라운드를 누빈 그는 팀이 1대1로 맞서고 있던 후반 7분, 이브 비수마의 득점으로 이어지는 기점 역할을 수행해 팀의 승리에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어 후반 10분에는 상대팀 자책골을 유도했고 후반 15분에는 왼발 슈팅으로 직접 득점의 골망을 흔들며 복고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를 통해 총 1기점, 1자책골 유도, 1득점의 활약을 펼치며 팀의 4대1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51.9%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몸으로 선정대 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리그 원정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복귀를 기다리던 팬들은 그가 맨체스터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건강해진 것은 사실이나 주말 경기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손흥민의 에스턴 빌라전 출전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뛰지 않았지만 사복 차림으로 경기장을 찾아 동료들을 응원했으며 그 덕분에 팀은 맨체스터 시티를 2대1로 제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은 이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맞춰 컨디션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부재한 토트넘은 결정적인 공격 날카로움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후반부에서는 기회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평범한 순간을 특별한 순간으로 만드는 선수이며 그가 있었다면 경기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제이미 캐러건은 방송에서 손흥민이 경기의 리듬을 조절하고 팀의 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상대 수비를 위협하는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있을 때 상대 수비가 긴장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토트넘의 수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적인 템포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 토트넘은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며 경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부재로 인해 토트넘은 점차 지쳐갔습니다. 캐러건은 손흥민이 팀에 있어서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존재가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의 부재로 인해 토트넘은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잃었고 그로 인해 상대의 압박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독일의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10시즌 동안 꾸준히 뛰어난 활약을 보여왔습니다. 현재까지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415경기에 출전해 164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구단 역사상 비영국인 선수로서 최초로 100골을 돌파한 기록일 뿐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을 기록한 두 번째 토트넘 선수로서 그의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8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통산 도움 1위에도 올라 있습니다. 이처럼 토트넘에서 리빙 레전드로 평가받는 손흥민이지만 토트넘 구단은 그의 재계약에 대해 다소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단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연장 옵션만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계약보다는 1년 연장에 만족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장기적인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을 자유계약 선수로 내보내지 않고 이적료를 받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